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외식 창업 실무 캡스톤 디자인 담당 교수 이승호입니다. 벌써 여러분들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네요. 네, 2020년도 12월 14주차 수업 영상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얼굴 보고 수업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희망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마지막 수업까지 여러분들 얼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네요. 여러분들 하여튼 지금 코로나가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죠.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그 조심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졸업이신데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수업과 관련돼서 좀 중요한 얘기를 좀 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기말 시험이 지금 제일 문제죠. 예,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학교에서 이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그 시험을 일단 치르는 곳으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이제 학교에서 시험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시험 방법을 어떻게 할지가 고민인데요. 일단 수업 끝날 때 제가 이제 두 가지 비대면 시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투표를 그 마지막에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 수업이 공개가 되는 게 이제 월요일 날 오전 12시 이후에 공개가 되는데, 그 투표를 조장들을 통해서 투표 공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월 1일, 2일 사이에 투표를 해주셔서 시험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다수결로 그 투표를 해가지고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마지막 수업 때, 마지막 시험 때 여러분들 학교에서 한번 볼 수 있을까 그랬었는데 그것도 이제 여의치 않게 됐네요. 원래 이제 14주차는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 사업계획서 최종적으로 준비한 것들을 발표하고 또 그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피드백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수업을 원래 종강을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일단 그렇게 되지는 뭐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그래서 오늘 수업은 13주차 복습을 일단 하고 그 이제 마지막 14주차 수업들 좀 남은 부분들을 뭐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얘기가 조금 있긴 한데 제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참고 수업 내용과 함께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꼭 이제 좀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좀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어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리뷰해드리고 이제 그러고 오늘 마지막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 사업계획서 여러분들 보내주신 내용들, 최종적인 내용들을 피드백으로 이제 그 대체해서 내용들을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그러고요. 오늘 이제 이걸로 이제 사업계획서 이제 기말 최종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된다고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수업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업계획서 중간 발표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이 9가지를 처음에 중간 과제까지 했었고요.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 이제 보완된 내용들을 가지고 최종 과제가 평가가 된다. 이렇게 공지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시험을 통해서 기말 최종 그 사업계획서 기말 최종 평가를 위해서는 요 12가지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가 아마 최종 평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기 위한 이제 그런 형식의 이제 슬라이드 제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020년도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이제 공지가 났다고 말씀드렸었고, 참가팀 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공지를 드릴게요. 일단 이제 수업을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들으시면 제가 이제 이거는 뭐 금요일까지 영상을 듣는 거니까 조장분들 세 분한테 제가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다시 한번 그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보완하시고 저한테 최종 제출하시고 검토하는 피드백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12월 4일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12월 7일부터 14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제품 제작하고 영상 촬영을 하던 아니면 사진으로만 촬영하던 그건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뭐 유튜브 컨텐츠로 제작해가지고 제출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사진으로만 제출을 할 건지 그거를 저랑 이제 상의를 하셔서 정할 거고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하고 이제 여러분들 그 줌을 통해서 미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12월 19일까지 전시 컨텐츠를 제출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창의자유 과제팀 이제 캡스톤 디자인 참가하지 않는 나머지 팀들은 이제 사업계획서 제가 피드백 드린 거 보완하셔가지고 저한테 12월 9일까지 최종적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거 책자로 제작을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 그 과 사무실에 갖다 놓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이거 하나씩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 중에 이제 학교에 안 오겠네요. 전부 다 비대면 시험 보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이 기념으로 이 수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최종적으로 만든 부분들을 캡스톤 디자인 외식 창업 실무 그 과제 책자로 저희가 만들 예정이니까 그래도 시간 나실 때 혹시 학교 들리시면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공지를 하고요. 저희가 13주차 복습을 좀 빠르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 그 상품과 서비스 마케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한테 이제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이 지금 가장 중요한 그런 상품과 서비스 마케팅의 툴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구글, 네이버, 이제 블로그들이 이제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이런 내용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돌이 문방구 SNS를 통한 소통에 대한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외식 창업 비용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그 외식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례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사업계획서 안에 이런 내용들이 대충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수업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아마 보완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백다방 사례도 분석해드리고 개인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도 드렸고 뭐 세부 항목 이런 거 들어간다. 창업 초기 비용은 크게 5가지로 나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제 사업계에서 샘플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컨셉, 디자인 로고 잡는 게 중요하고 이런 그 블루보틀 커피 사례를 가지고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왜 브랜드 컨셉과 디자인 로고가 중요한지를 블루보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죠. 그 다음에 로고가 들어간 패키지 시안 제작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결국 브랜드를 만들고 그 브랜드가 고객들한테 전달될 때는 바로 이런 로고가 들어간 패키지가 굉장히 그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뭐 디자인 패키지를 이제 커피 브랜드 같은 경우는 원두팩에도 이제 그 어떤 이제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가 잘 드러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패키지들을 구상해서 만들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이런 이제 메뉴판 같은 것들도 독창적으로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메뉴판들을 만드는 것들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이제 벽에 붙는 그런 메뉴판들도 이제 어떻게 제작하면 좋을지 우리 브랜드의 특색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면 좋다 이런 얘기를 설명드렸었습니다. 이제 이게 그 컨설팅했던 내용이 이제 커피 앤 베이커리 메뉴 뭐 이런 이제 부가적인 세일들을 일으키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짰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이제 뭐 이렇게 베버리지 베이커리 샌드위치 관련되는 메뉴, 세트 메뉴, 할인 메뉴, 그다음에 시그니처 메뉴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메뉴들을 이제 어떻게 내가 플레이팅해서 내보낼 건지 뭐 이런 것들 다양한 형태의 사진과 그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고객들한테 서비스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 테이크아웃은 또 어떻게 만들어서 나갈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커리 메뉴들은 어떤 용기에 어떻게 전시가 될지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이렇게 쇼케이스 같은 데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카페 1층에는 이런 형태의 이제 베이커리 빵들이 배치가 되고 아이템들이 전시가 되고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을 받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커피 이제 부가적인 매장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두 판매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제 세일즈를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SNS 마케팅을 통해서 부계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까지 설명을 드렸었죠.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매장 내 마케팅들은 다양한 이런 포스터 제작을 통해서 매장 내 마케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고객 관리 마케팅은 이런 이제 스탬프, 터치형 모바일 시스템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런 설명 드렸었죠. 그 다음에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하고 뭐 네이버 블로그, 그 다음에 인스타 그런 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게 홍보, 가게에서 팔고 있는 이제 굿죠. 그 아이템들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런 이제 그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들도 이제 규모가 있고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전면부 중요하다는 얘기했었죠. 그래서 뭐 카페 그러니까 전면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뭐 1안, 2안, 그 다음에 안에 인테리어들은 어떤 디자인과 컨셉으로 이제 잡아갈 건지,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설명을 드렸었죠. 이제 그 안에 미팅룸들, 분위기들, 뭐 그다음에 이제 카페 장비는 뭘 놓을지, 페마 2261 주빌레나 뭐 콘티 X1 TCI 같은 브랜드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그라인더, 그 다음에 기타 카페 시설에 들어가는 장비들 뭐 이런 것들을 쫙 어떻게 할 건지, 베이커리 오븐은 뭘 집어넣을 건지, 주방 시설과 도면의 위치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메뉴판의 위치, 포스기의 위치, 포스 시스템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뭐 그 다음에 주방의 각종 시설에 대한 이런 그 서비스 도구들은 어디다 비치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도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 시설 장비 물품 예산 견적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디야 커피랑 비교해서 개인 창업할 때 이제 그 비용들 50평 정도 창업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세세하게 나눈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카페 필수 장비 설비에 대해서 총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렸었고, 기타 필요 장비와 물품들 뭐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렸었죠. 뭐 이런 비용들로 구성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컨셉, 디자인, 로고와 이어서 카페 네임, 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 브랜드 디벨롭먼트 할 때는 카페 네이밍, 브랜드 컨셉 개발, 로고 디자인, 뭐 인테리어 컨셉 디자인 뭐 이런 것들도 다 비용에 포함돼서 소품, 가구, 컨설팅과 진행비 등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다. 뭐 이런 거 설명을 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하면 뭐 이런 것들을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면 훨씬 더 싸게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거의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습니다. 로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한 3, 40만 원만 들여도 로고 디자인을 해주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인터넷상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충분히 다 하시면 된다. 이런 설명 드렸었죠. 자, 트레이닝, 그 다음에 교육 훈련.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이 스스로 창업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면 이런 교육비가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커피, 베버지 트레이닝비, 베이커리 트레이닝비, 메뉴 개발 트레이닝 뭐 이런 것들 비용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런 비용 토탈 합친 이제 컨설팅 전체적인 비용들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좀 드렸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상 매출 수익, 이제 카페 베이커리만 났을 때 비수기 때 비용이 예상 수익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이제 성수기 때 예상 수익이 얼마인지, 전체적으로 5년간 추정된 손익계산표로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투자금 회수 시점이 언제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서 양식, 이제 샘플로 설명을 드렸었죠. 이런 것들이
그 정부금융자금이나 소상공인지원자금, 은행 창업자금 대출할 때 간단한 사업계획서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유용하게 잘 쓰일 수 있다. 이런 얘기 설명드렸었죠. 네, 이렇게 했었고 사업 진행표로 이제 내가 사업 스케줄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일정표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이제 사업 계획들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창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에 설명드렸었죠.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그 차이를 설명드렸었고, 이제 세금, 중요한 게 세금이죠. 이제 세금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렸었죠. 이제 과표 구간을 통해서 내가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인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전체 매출에서 비용을 제하고 영업이익이 나죠. 그 영업이익이 난 거에서 이제 과표 구간이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따라서 이제 소득세가 정해진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5월 달에 사업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이 세금을 내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드렸었고, 외식업 사업 절차 등록에 대해서 설명드렸었고, 음식 창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업자 등록증 발급되면 이제 어떤 형태의 모양이 나오는지 설명드렸었고요. 사업자 등록 시 유의사항에 자, 그럼 이어서 14주차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외식 창업과 세무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개인 사업자죠. 이제 개인 사업자로 창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야 될 세금은 이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개별소비세는 여러분들이 거의 해당이 안 될 거고요. 이건 이제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이제 그 세금이기 때문에 이제 부가세는 여러분들이 1년에 이제 2번 이제 그 내게 됩니다. 정산을 하는 거죠. 2번 정도. 그러니까 매입 전표와 매출 전표를 가지고 거기에 매겨져 있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2번 정리하게 된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4대 보험, 이제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인데요. 정규직이나 계약직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 4대 보험을 해주는 경우가 다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4대 보험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원을 만약에 뽑게 되면 반드시 한 명은 계약직으로 4대 보험을 하던 정규직으로 4대 보험을 하던 그 뭐 계약직도 4대 보험 할 수 있고요. 알바도 다 4대 보험 할 수 있어요. 4대 보험 하면 여러분들한테 일단 유리한데 이거는 뭐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개인 사업자 세금은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법인 사업자는 제가 생략할게요.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라는 걸 내야 되는데 1기, 그러니까 전반기라 그러죠. 1월 달부터 6월 달의 사업 실적을 가지고 한번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고요. 두 번째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 실적을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그 매출 전표와 매입 전표들이 요즘에는 다 전산으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그 홈택스라는 데를 가면 자동으로 다 거의 계산이 됩니다. 요즘에는 그 손으로 쓰는 세금 계산서를 거의 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간편하게 이거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사님을 통해서 하게 되면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용도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전산으로 그 이제 세무사 역할을 인터넷에서 해주는 곳들이 많이 생겼어요. 비용도 굉장히 적게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편안하게 이 개인 사업자와 관련되는 세금들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득세는 아까 얘기했죠. 그 1년 동안 내가 매출 올린 거, 20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을 가지고 2020년도 5월 달에 여러분들이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총 벌어들인 매출, 그 다음에 거기서 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소득세 구간에 따라서 세금을 낸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 소비세는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휴게 음식점이 보통 여러분들은 일반 음식점 아니면 그 휴게 음식점으로 보통 이제 창업하게 되면 사업자를 내게 되는데 유흥주점이라고 있어요. 유흥주점. 술을 파는 곳이죠. 술만 전문으로 파는 곳인데
그런 곳이나 뭐 골프장, 카지노, 경마, 경륜, 뭐 경정장, 보석기 금속장, 가구 제조업, 카지노 영업장 이런 데들은 개별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세금을 추가로 더 냅니다. 이 매출이 이루어지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뭐 이해는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 면세사업자 뭐 거의 해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원천징수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일반 사업자들은 그 매월 이제 원천징수한 세액을 내게 돼 있는데, 요것도 그 3.3% 원천징수 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바를 쓰는데 그 알바가 뭐 4대 보험을 안 해주면 원천징수를 징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것도 1년에 이제 2번 납부하면 돼요. 보통 이제 그 요즘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원천징수는 정리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세금이 있다.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매달 할 필요 없고 보통 반기별로 이제 그 1월 10일, 7월 10일 이제 신고 납부만 하게 됩니다. 20인 이하니까 대부분 다 뭐 개인 창업자들은 22인 이하니까 반기 납입 승인된 1월 10일 안에, 그 다음에 또 7월 10일 안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징수한 것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그 알바하시는 친구들은 전부 다 원천징수에서 다 떼어서 이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한 월급의 3.3%를 띄고 월급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알바비를 뭐 계산을 했는데 60만 원을 줘야 된다. 그러면 60만 원에 3.3%를 띄고 주는 겁니다. 그리고 3.3%를 나중에 내가 이렇게 이제 반기에 한 번씩 신고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카드 수수료 중요하죠. 카드 수수료는 이제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요. 밑에 여러분들이 알기 이것만 보시면 돼요. 밑에 있는 거 하단만.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정부 목표인데 지금 현재 연매출 3억 원 이하는 카드 수수료 0.8%, 그 다음에 3억에서 5억은 1.3%, 5억 초과는 2.3%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드 단말기 설치하면 요거 이제 띄고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매출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그 카드 단말기 설치하면 3, 4일 안에 카드 긁은 게 나한테 입금이 돼요. 그 고객들이 카드 긁은 게 그때 이제 요거 카드 가맹점 수수료 띄고 입금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설명을 드릴 때 그 여러분들 한번 설명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그 재무적 사고, 회계를 이해하는 것, 버는 돈을 이해하는 것, 이익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저한테 이제 비용을 뭘 적는 거냐라고 이제 질문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 수입, 매출, 내가 벌어들인 총 돈을 우리가 이제 매출 또 수입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기 위해서 쓴 돈 있죠. 그게 비용이에요. 우리가 그걸 지출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원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입 매출에서 원가를 빼면 이렇게 이제 매출에서 지출을 빼면 이게 이제 내가 세금 납부 전의 이익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영업이익이라고 그랬죠. 남은 돈.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해서 이제 얘기했죠. 1년에 한 번 내는 종합소득세 때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을 빼고 세금을 낸 돈, 세금을 빼고 남은 돈. 이게 이제 세후 이익이라고 그래요. 이걸 세전 이익이라고 그러고, 세금을 납부하고 난 이익, 이게 이제 나의 총 순수익이 되는 거죠.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돈, 이게 바로 순수익이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만 사업자로서 내가 이제 돈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개인 사업자의 수익과 의무. 개인 사업자들은 일단 돈 벌고 나면 다 내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에서 비용 제하고 나면 다 내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비용에서 세금 내고 나면 모두 내 돈이기 때문에 모두 이 돈은 여러분들이 감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다 써도 어떻게 써도 사용이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차량 비용에 대한 혜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감사 의무가 없어요. 그 대신 4대 보험에 대한 부담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신 트럭으로 장사하는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들은 장부를 관리해야 되는 반드시 의무가 있습니다. 사장도 월급을 받고요. 그 대신 순이익을 배당금으로 받습니다.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회계감사 의무가 반드시 있고요. 차량 및 업무용 비용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차이가 있죠.
종합소득세 신고 아까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이 발생하면 이제 간편장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요거는 이제 매출이 특정 3억, 개인 사업자들은 3억 이상들은 반드시 또 장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장부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서 제외합니다. 전년도 수익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은 도매, 소매, 뭐 여기에 해당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뭐 3억 원 미만자들은 간편장부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장부 작성을 안 해도 되는데요. 숙박업, 음식점업 여기 있죠. 이런 경우들은 반드시 1억 5천 미만이더라도 이제 1억 5천 이상이 매출이 되면 연간 매출이에요. 그러면 간편장부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부를 기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개인 서비스 업들은 7,500만 원 미만자들도 이제 그 간편장부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내가 매출이 1억 5천이 넘어가면 음식점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 그거 이해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부가가치세 신고 이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 홈택스라는 곳을 잘 이용하시면요. 대부분 다 여기서 다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여기서 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직접 할 수 있으면 직접 하고, 세무사를 통해서 이제 대리인을 지정해 놓고 대리인이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 이제 10%, 소매업, 음식점 대부분 다 1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드 긁으면 이제 그 고객이 낸 금액의 10%는 무조건 세금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세금을 내가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걸로 6개월에 한 번씩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물건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커피 원두를 납품받거나 뭐 이제 그 카페에서 쓰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매달 이제 사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거기도 부가세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으킨 매출의 부가세와 여러분들이 그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산 다양한 그런 물품들, 납품받은 것들에 대한 부가세가 있어요. 그 매출에서 일어난 부가세와 여러분들이 비용으로 지출해서 뭔가를 샀던 부가세를 빼고 그 나머지 차액만 부가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 차액을 환급을 해줍니다. 부가가치세를. 그래서 이제 매출 부가가치보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산 매입세액 부가가치가 더 크면 환급을 받는 거죠. 자,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는 이제 불법으로 이제는 간주하고 있고요. 추징세금이 2천만 원 이상이다라고 여러분들 알고